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노영희 변호사가 왔습니다. 네, 우리 역전의 용사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최고의 프로그램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금요일 역전의 용사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지금 많이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오늘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또 출연해 주신 여러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가장 정치적인 인물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치적인 민주당의 인물이다. 경기도당 대변인, 예. 예, 정치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오늘 잘하실 분으로. 사실은 아침 프로에서 국민의힘 당직자하고 토론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좀 공포스럽답니다. 아, 그래요? 예, 왜요? 아주 저기 센 인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그러니까 있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싫어하는 패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몇 명들. 예, 저를 아주 제일 싫어한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잘됐다. 예. 네.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김지호 대변인이 섭외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맞아요. 저쪽에서 김지호 나오는데 아무도 안 안 나가면 나온다고요. 방송이 안 되니까 맞아요. 김지호도 못 나가는 불상사가 생겨요.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스픽스 천만다행이네. 예. 섭외 놓고 모시니까 못 모실 뻔했는데 계속 네. 나와주세요. 아니, 네. 네. 예. 네, 일단 김지호 대변인님 반갑고요. 네, 그리고요 오늘 또 오창희 평론가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아주 부드러운 남자가 됐습니다. 오창희 네. 평론가. 원래 원래 부드럽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소신이 뚜렷하시고 확실하신 분으로. 뭔가 유튜브를 하시면서 새로운 그쵸? 소지, 좀 달라졌죠? 새로운 소지를 아마 자신에게 속해 있는 소지를 개발을 좀 아니 하신 전혀 아니고 오해신데요. 예. 저 원래 방송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다 옛날에 많이 해가지고 아니 기억을 잘 평화방송 시사 프로 진행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진짜 오래 하셨고 하셨어요. TBS도 저 기억을 못 하셔서 나가셨고 그런데. 시사 프로그램에 진행 많이 하셨고 또 패널도 많이 나가셨고 네네. 다만 임팩트가 없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의 인권은 부인하기가 어렵네. 확실히 지켜주실 것 같습니다. 인권연대 예. 사무국장 하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네. 정치 평론가 중에서 강의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예. 아 강의. 강의 그게 무슨 엄청나게 말이죠, 많이 하세요. 예. 그래요? 정치 평론가 중에 강의를 제일 많이 하신다고요? 아니 그 몰랐네. 임팩트를 그런 거를 내서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정기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좋은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네. 준비했습니다. 네, 정기환 기대됩니다. 대표님 오. 항상 취재를 잘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어떤 얘기 펼치실지. 근데 너무 조심스러워서 하나마나 평론 아 근데 아니냐. 뭐 저도 기다려지는데요. 그렇죠. 네, 너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또 떠오르는 샛별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약간 중성적입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자기 소개를 한번 PR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네,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새내기로서 배우려고 이렇게 설에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많이 좀 찾아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변 출신 이제 법률가이고요. 대구에서는 방송 진행도 하고 많이 하셨는데 워낙 잘 하셔가지고 네. 그래요? 서울에 와서도 또 경향 TV 같은 데서 방송 좀 하셨는데 숨어 있는 진주를 발굴했다. 아, 네. 생각보다 훨씬 잘할 것이다. 예. 네, 기대하셔도 우리 좋습니다. 정기환 대표님이 또 열심히 추천하시는 걸 보니 정말 기대가 만땅이고요. 반고은님, 오창희 평론가님 패널 많이 나오셨죠. 평론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 이야, 가족인가요? 가족입니다. 양우재님, 노변 안 예쁘다. 이 뭐야 이거 도대체. 오늘 너무 화사하신데?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머리도 감고 열심히 하고 왔는데. 자, 어쨌든 오늘은 방송 내용으로 승부한다. 우리는 네. 외모로 승부하지 않는다. 내용으로 승부한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정말 그 말이 맞는지 한번 주제를 다뤄보도록 인원이 하겠습니다. 꽉 찼네요. 그래요? 네. 인원이 꽉 찼어. 와 방송 시작하자 만 맞아. 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역시 와, 주제가 만천. 좋은 거예요. 아니면 노영희의 파괴력이 만천. 노영희 명태균 직접 만나고 왔다. 네. 야 이렇게 하니까 확 몰려드는데요. 명태균 그렇군요. 응원봉을 드셨나? 뭐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하면은 딱 노영희 변호사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군요. 예. 아. 듣는 정계환 좀 기분은 별로지만 사실 정기현 평론가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때 명태균 씨가 검찰에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 제일 악성 혼자 하고 그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랬었잖아요. 아 저도 기억납니다. 저보고 쌍욕을 해요 지금 명태균은. 근데 부인하고도 지금은 통화를 욕하죠. 하는데 네. 저한테 오늘 또 들어보니까 이 방송 용어가 아니어서 네. 정계환 땡땡땡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본인의 법률 조력자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죠. 진짜 공익. 그런데도 저를 찾고 있어요 네. 아직도. 이게 왜 그러냐고. 찾고 있어요. 찾고 있기는. 그렇게 저는 이제 듣고 있죠. 제가 직접 뭐 면회를 가서 만난 건 아니고 그 내가 어제 변호사를 만나고 통해서. 왔을 때는 그렇게 안 찾던데. 그러니까요. 그 바깥에서는 저한테 이런저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익제보 의사가 있다. 뭐 이제 네. 이렇게 했어. 애진 관계 같으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악수를 해놓고 들어가고 지금 내한테 쌍욕하는 그 땡땡은 진짜 땡땡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충족을 안 해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굴 좀 보자는 거죠. 아니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부인하고도 뭐 통화를 하고 부인도 막 울고 전화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스픽스의 이명수 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만난 건 내가 만났는데 아이 궁금한데. 그래서 예. 너무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로 바로 아무한테도- 가시죠. 네. 아무한테도 안 너무 풀었으니까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얘기 먼저 할까? 딴 얘기 먼저 할까? 지금 저희가 다 눈빛이 바로 초롱초롱합니다. 요 이야기로 노면 들어갑시다. 예. 그럴까요? 그냥 해버릴까요? 예. 아 진짜 이거.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할까요? 예, 네. 해주십시오. 그 노희미 여사가 어제 명태균을 접견을 했어요. 네. 접견은 이제 당사자가 만나자고 해야 접견이 가능한데 연락을 했고 명태균이 꼭 좀 노희미 여사를 만나자라고 해서 네. 무려 3시간 동안 어제 창원교도소 창원구치소라고 구치소. 해야 되나? 예, 예, 구치소. 창원구치소에서 접견을 했는데 많은 이야기가 거기에서 이제 나왔을 거 아닙니까? 3시간이나요? 3시간 동안 이제 와. 접견을 네, 3시간 정도 했으니까 했어요, 진짜. 명태균 실제 만나보면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네. 일단 저한테는 정계환은 땡땡땡이다라고 욕을 하고는 그냥 솔직히 말해 본인한테- 정규하는 양아치다 이랬어요. 정규하는 양아치다. 내가 왜 그러냐고 그것도 물어봤어. 내가 이 땡땡 내가 아유 내가 하여튼 하는 거 보면 EXX. 내가 저 안 도와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만나고 왔고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로 이제 오갔는지를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또 지금 지난 한 2개월 동안 네. 공익제보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부인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이제 명태균의 이제 본인 의사도 확인했던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좀 섞어서 함께 얘기를 해보면 네. 시청자들에게 좀 우리가 도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일단 듭니다. 질문이요. 네. 명태균 씨 건강은 어때요? 아우 매우 좋아 보여요. 그래요? 그전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 걱정 많이 하고 다리도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괜찮나요? 네, 제가 볼 3시간 때는- 정도 접견을 할 정도면 건강한 거죠. 그리고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네, 그 조사 받으러 다니시고 이러시고 네. 할 때는 좀 부어있던 상태였던 어. 것 같은데 살이 많이 빠지시고 되게 얼굴빛은 되게 좋았고 이제 본인은 좀 다리 같은 거 이제 다리 아프다 이런 얘기는 네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아 보였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감옥 가서 찾는 사람들. 감옥 체질. 윤석열 뭐 이런. 아니, 저도 근데 좀 보태면 이제 무릎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어. 왼쪽 무릎을 좀 심하게 이제 이렇게 좀 다쳤고 수술은 양쪽 다 인공관절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오른쪽도 이번에 이제 고관절. 다쳐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렵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육안으로는 굉장히 좋았다. 제가 그래 변호사한테 듣는 거는 양다리가 성하지 않아서 걷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분 이렇게 지금 굉장히 먼 데까지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근데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권에 있다 보면 이슈가 터지면 그냥 조금 반짝 관심 갖다 하다 말다 이렇게 하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파낼 수가 있죠? 아니 그래도 다음 대선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거니까 진짜 포인트죠. 이 정말 여기가. 이 뭐라 그럴까 이거는 진념인데요. 사실은 지난번 제가 2번 정도 접견 신청을 해서 거기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네. 중간에 그분이 접견을 거부한다 그래서 제가 못 하고 왔고 이번에 이제 3번째 만난 건데 그 2번째까지는 노영희 변호사 만나면 대선 얘기해야 되는데 나한테 딱 그랬어요. 네, 노영희 변호사 만나면 대선 얘기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는 이제 나를 사실은 거부했었었는데 어제는 제가 원래는 스픽스를 방송을 제가 하려고 스픽스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고 어제 내려갔죠. 그래서 사실은 12시 반부터가 접견
그 시작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을 예상을 하고 저는 신청을 하고 갔는데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2시 정도에 제가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10분 정도 이렇게 수속 같은 거 이제 밟고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3시가 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3시에는 전에는 나와야지 제가 스픽스 방송을 하러 이 차를 타고 올 수가 있어요. 이 차 시간이.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못 하고 어제 제가 전기환 대표 보고 이제 대신 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 되게 많이 했고 어제 다른 남상권 변호사만 있는 줄 아시지만 다른 변호사가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포렌식에 이제 계속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검찰 포렌식 들어가시려고 이제 오셨었는데 그 전에 아마 이분하고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도 있었었고 중간에 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님이 이 명태균 씨에게 우리 둘이만 따로 얘기하자. 내가 할 얘기가 당신에게 있다. 그래서 저도 비켜주려고 그랬는데 명태균 씨가 비키지 말아라. 여기 노 변호사 있을 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렌식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되게 정말 이렇게 나에게 신뢰를 갑자기 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변호사님이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제가 한 5분 정도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네.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남성관 변호사에게도 그렇고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노영에게 보여줘라, 노영에게 알려줘라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좀 오픈하신 그런. 제가 잠깐 진행을 해야 되겠네. 그 전에 명태균 씨가 노영희 변호사 안 만난다 적격 거부하는데 네네. 이유가 뭐냐면 노영희 만나면 네. 대선 얘기해야 된다. 근데 어제 만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려주세요. 근데 대선 지금, 얘기 뭐라고 합니까? 근데 지금 그걸 또 정확히 말할 수는 없고 요즘 약간 또 중요하게 그렇습니까? 은닉해야 될 은닉해야 될 내용이 좀 있어서 네. 그 내용은 제가 조금. 그럼 약간 제목이나 뭐라도 네. 근데 일단은 공익제보를 공익제보자가 되고 싶다였어요. 야. 자기가 네, 본인의 그러니까 소위 주장은. 말하는 명태균의 황금 폰을 가지고 네. 세상에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네. 있었어요. 사실은 검찰에게 그 포렌식 맡겼던 그 핸드폰이 원래 3개에다가 USB가 하나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처음에 사용했던 한 4년 정도 사용했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용했던 핸드폰이 포렌식이 다 됐고 그게 15만 5천 건의 파일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뭐 사진이나 나머지 기타 자료 몇만 개 있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 15만 5천 개가 있었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비어 있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검찰 포렌식 했는데 이 황금폰 속에 제대로 검찰에서 포렌식이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언제예요? 이상하죠. 언제예요? 그 시기가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1년 정도 기간이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아니 수가 있죠? 윤석열 대선 끝나고 나서 네. 가장 중요할 때 제일 중요할 때잖아요. 제일 중요한 때인데.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다음 주면은 모든 포렌식이 다 끝난다고 했으니까 네. 검찰이 결국 수사 보고서도 만들고 이제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하고 비교를 해봐서 정말로 명태균 씨 말이 맞는지 그다음에 실제 만약에 맞다 그러면 왜 그게 안 나오는지 야.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되게 중요한 검찰이 부분이 은폐했을 있을 것 수도 같아요. 있겠네요. 그 왜냐하면 부분은. 검찰이 그때 핸드폰 하나 없애라고 교사했다는 주장했잖아요. 네, 그렇게 명태균 그거는- 씨가 주장했죠. 그걸 네. 싱크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예, 그 예능 아시죠? 예. 이제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휴대전화기가 하나가 있고 하나 더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민태균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와 내가 이제 남상권 변호사를 만나서 계속 지금 의논하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다음 주까지 검찰에서 네. 포렌식을 끝낸다. 그리고 네. 자료 정리를 하고 양쪽이 맞추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검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 그러면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끝나더라도 이것은 공개하지 않겠다. 지난번에 어떻습니까? 개인이 쓰던 이제 그 데스크탑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카톡 내용이 나왔고 그게 뉴스타파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보고서 형식. 검찰 보고서가 대검의 네. 보고서가 올라가는 중에 이제 봉지욱 기자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그랬죠.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황금본 내용이 있는데도 검찰에서 공개하지 않겠다. 공개를 했을 경우에 오는 후폭풍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추측일 수 있고 팩트일 수 있는데 그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은 다음 주까지 이게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좀 연결을 하면 네. 야, 그럼 왜 4년치 중에 1년치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과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포렌식 했던 내용 다음 주까지 끝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직접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바깥에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법률가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있으면 어떤 당이든 요걸 받을 수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만나서 공익 제보를 하겠다. 아. 오. 그 누구와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저 어떤 내용이 그러면은 이제 밝혀질 것이냐. 우연의 일치죠. 전에부터 만나려고 했고 어제 만났고 저는 이제 한 달 이상 계속 접촉을 해 왔는데 자 갑자기 조국 혁신당에서 이거를 명태균 특검으로 가야 되는 김건희 특검 도저히 통과를 못 시키니까 명태균 특검으로 가자는 게 하나가 있고 민주당도 좋다 그러면 명태균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명태균 특검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 딱 일치점이 생겨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명태균은 처음에는 조건부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조건부가 아니고 아예 작심하고 본인이 공익 제보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대선 관련해서 다 이야기하기 왜냐면 지금 상황이 구독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야당 국회의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방송 지켜보시는 구독자들을 위해서 조금 맛배기만 대선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했던 아니, 얘기 중 그 얘기 조금 전에 지금 이 핸드폰 얘기를 하니까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검찰에 제출한 핸드폰이 끝이 아니에요. 본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예컨대 정기환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이 포렌식 했는데 그 결과를 안 보여준다? 네. 공개하지 않겠다? 네. 했지만 원래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수사 기록이고 이러니까 이제 보여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출했던 거 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주장되어 왔던 얘기가 복사폰이 있다. 아 본인이 뭐 포렌식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포렌식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 예.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 있다. 복제폰 복제폰이. 네, 그러니까 복제폰이지 뭐 명칭은 본인은 저한테는 복사본이 있다고 네,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만약에 이것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이런다면 내가 공개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다. 네. 내가 그래서 물어봤죠. 실제 예컨대 뭐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이런 분들 같은 등등등등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다 소용없다. 나는 주변적인 거 다 정리하고 나올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검찰에서 만약에 공개 안 하고 이제 이런다면 네. 팩트가 있고 그 팩트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 팩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어떤 증거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웬 걱정이냐.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다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 지금 우리 방송 보시면서 명태균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네. 명태균 하도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명태균 말 중에 완전 거짓말은 없었다는 게 사실은 이제 다들 얘기되는 말들이잖아요. 조금의 과장은 있을지언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있고 또 하나 지금 이분이 되게 절박해요. 그러네요. 이 안에서 되게 절박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본인을 도와주시는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이 계시고 그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지만 네. 본인을 도와줄 이 진보계열 쪽의 변호사님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명확하게 요청을 사실은 이제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 검찰과 관련해 가지고 할 말이 되게 많다. 그리고 한 2명 정도는 옷을 벗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정확히 이제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나 증거가 확실한 게 있다는 거를 얘기를 정확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뿐 아니라 스마트폰 증거가 나오면 사실은 그게 뭐 정말 확정적, 확실한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아주 그 민감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네. 실제 위험하잖아요. 명태균은 위험하거든. 제가 그렇죠. 이렇게 접촉해보도 저보고 양아치라고 했다면 그 사람을 내가 바로 절연을 하고 저 새끼 저런 놈이 어디서 치워.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이 지금 강희경 국장이나 김태일 소장이나 명태균 어쨌든 중앙정치무대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이용해 먹고 저 뭐 그냥 아예 처박아 버린 거 비슷한 상황이니 인간적인 좀 안타까움은 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 수 있는 기회에 최대한 공개를 했어. 법적인 책임은 책임대로 지더라도 어쨌든 공익적 성격의 활동을 하라고 제가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위험하다.
그러니까 누구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처음에는 거절당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 만났던 것은 본인도 만날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A, B, C 세 사람이 갔는데 다 만나고는 너무 위험해서 이걸 하기 어렵다. 그 이름들은 다 아는 분이 이제 박주민 의원은 이미 드러나 있고 그 외에도 두 분이 더 있었는데 이 위험하니까 이게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 나왔을 때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다는 이제 위험성이 있는데 왜 이게 공익적 제보 성격으로 해볼 가치가 있느냐 하면 위험하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국민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깥에 폰이 복사가 돼 있다. 또 하나는 변호사가 검찰에서 공개하지 않을 걸 대비해서 판사한테 신청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대요. 네. 자,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포렌식 자료를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는 내한테 줘야 되니까 본인도 다 기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료를 다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어. 그럼 명태균은 세 가지 경로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검찰에서 수사 기록과 관련된 포렌식된 황금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네. 외부의 공익 제보라는 형식으로 하나를 취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변호사를 통해서 판사한테 재판부에 이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자기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모든 것들 이야기해 버리면 더 큰일 난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것은 다 있다. 더 크다. 그리고 김종인 지금 위원장에 대한 것들도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 이제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대선에 엄청나게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 수 있잖아요. 이걸 절묘하게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이 공익 제보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좀 궁금해 미치겠어. 저를 선임해 주세요, 명태균 사장. 나를 선임해 주세요. 참 우리 아, 그러면 본인이 있네. 가서 네. 내가 선임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김수현 변호사를 처음에 왜 선임했냐고 내가 그것도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자기를 도와준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 너는 왜 저보고 너는 왜 나를 안 도왔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남창관 변호사님과 다른 변호사님이 자기 도와주는 걸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나를 아무도 도와준다고 안 했다. 난 돈도 없었었다. 근데 너네들은 강혜경과 김철만 돕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근데 도와준다고 온 사람이 너무 고마웠다. 이제 그게 이제 김소연 변호사를 필두로 얘기가 되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김소연 변호사 또 다시 선임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김소연 변호사 선임했다는 말을 혹은 하겠다는 말을 저한테 안 했었거든요. 오늘 또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위험한 인물인데 본인이 살기 위해서 여러 방식을 이렇게 라인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는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도 오늘 그냥 공개를 제가 해버릴게요. 왜 민주당에서 못 받았냐면 공익제보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민주당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찾아갔던 국회의원이 들었던 이야기. 첫 번째 본인을 감형시켜달라. 네? 실형을 받았을 때 형을 좀 줄여달라. 두 번째가 본인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뭔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누가 책임지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안 말 돼요. 그대로 공익 제보를 하면 공간을 제공하고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이런 정도 조건을 걸어서 한 번은 이제 꽝이 됐어요. 네. 두 번째는 이미 공익 제보자로 돼 있는 강혜경 공익 제보자, 신용환 또 교수, 그다음에 김태열 밀양군 소장 이런 분들을 민주당이 공익 제보 취소를 하고 본인만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느냐. 아, 진짜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야 이게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매우 필요하지만 네. 이걸 다루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이 상황을 계속 끌어왔는데 결국에는 포렌식이 끝이 났으니까 명태균이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극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면 본인이 원하는 쪽 그리고 여기에서 받아주는 쪽이 있으면 만나서 공익제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저는 좀 이상한데요. 만약에 김소연 변호사를 그렇게 선임을 했다 그러면 김소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막 추앙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이 행보하고. 왜냐하면 이 남창건 변호사님의 스탠스도 윤석열을 추앙하는 쪽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격이 전혀 다른 변호사를 지금 자기 그룹에 넣어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서 변호를 맡긴다? 그러면서 또 이쪽에다가는 공익제보자를 자기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모든 말이 안 자료를 되는 공개할 거죠.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태가 굉장히 아니 공개할 리가 없는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변호사는 다 네, 볼 수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쫄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안전장치 저런 안전장치도 나를 위해 작동됐으면 좋겠어라는 절박한 상태가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절박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김소연 자초우돌하는 변호사를 거죠. 막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는 그렇다면 갑자기 진정성이 그러니까 되는데 진정성도 그렇고 민주당의 중견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좀 위험하다. 그건 안 네, 돼요. 좀 부담스럽다. 아니, 받을 수가 없죠. 그거는 어리석은 받을 수 행동이죠. 공익제보를 그렇게 하는 아니, 게 아닌데. 맞아. 근데- 강혜경 씨처럼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공익제보를 해야지. 지금 계속 거래를 그럼요. 시도하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김소연 변호사 선임은 왠지 폭로하거나 공익제보할 내용 중에 이준석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가면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네. 실제로 좀 복잡한데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면 명태균은 원래 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른 화법과 그리고 상황 설정, 설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는 전제하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팩트를 진실을 우리가 알 것이냐, 알기 위한 방법은 뭐냐, 이걸 드러내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아주 복잡한 게임 또는 싸움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를 내가 책임지고 한번 다뤄볼게라고 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경이고 그 과정에서 이쪽 저쪽 변호사들이 선임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 타겟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국힘 주자 중에서 이 사람은 반드시 내 죽일 거야. 이게 이제 남상권 변호사가 어제 MBC 뉴스 하이킥에 나와서 두 사람을 딱 지목해서 끝까지 싸운다라고 한 게 있거든요. 민태균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이름 이야기 하죠. 뭐 홍준표, 오세훈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있다는 것인데. 근데 그게 자기 감형에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본인이 공익제보하는 내용하고 자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하고 뭐라도 관련성이 있어야 법원에서 참작을 해줄 텐데 결국 감형은 법원이 하는 거지 정치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던진 저렇게 질러보고 있는 상태죠. 제가 보기에는 쫄린 그 상태. 문제는 국힘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남았을 것이다. 그쪽의 거래 방식으로 네네. 보면 집권 세력과 아니 그 기소도 안 하고 다 봐주는데 감형 정도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실현 가능성을 놓고 판단하면 아무도 명태균과 접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제안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친윤 국회의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똑같이 제안했던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예. 시발도 했고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황금폰의 정보라는 게 시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이 탄핵되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 대한 그립감도 옛날보단 적어졌고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명태균이 갖고 있는 황금폰의 그 정보도 3, 4개월 후면 다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몇 달 안에 이걸 가지고 최대한 딜을 해서 내가 얻을 건 얻겠다. 이런 심사가 아닐까요? 빙고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은 아니 특검 가는데 정권 바뀌면 바로 특검인데 그 뭐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도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나오죠. 그 민주당은 매우 신중하게 이 상황을 지금 보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게 명태균 게이트를 잘못 건드렸다가 대선 과정에서 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뭐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데 더더욱 더 신중한데 명태균도 지금 본인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쉽게 접근해서 컨트롤할 사람도 잘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내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는 김소연 변호사를 지난번에 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며칠 전에 와가지고 명태균 씨를 만나고 간 건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얘기를 했겠죠. 나 지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공익제보도 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검사들하고 난 싸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본인이 주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김소연 변호사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김소연 변호사가 그러면 나를 다시 선임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본인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명태균 씨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김소연 변호사가 자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혹은 다른 인터뷰를 하면서 나 다시 선임해달라고 이 사람이 요청했다. 내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마. 이렇게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오늘인가 어젠가 다시 이제 자기 선임계 내고 자기는 변호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김수현 변호사가 저를 명태균 씨가 어제 나를 만났고 그것도 오후에 만났잖아요. 되게 늦게, 되게 3시 넘어서.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다른 변호사가 그 접견 예정되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김수현 변호사랑은 지난 며칠 전에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명태균 씨가 김수현 변호사랑 다시 따로 만나가지고 오늘 선임계 내주세요, 뭐 어쩌고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가서 다시 김수현 변호사가 다시 내려가서 대전에 있잖아요, 그분이. 그럼 창원 내려가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오케이 하면서 사인해서 냅니다. 이게 아니라 며칠 전에 말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기는 선임계를 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나 이렇게 선임계 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저한테 한 내용하고 오늘 김수현 변호사 선임한 내용하고가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충돌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명태균 씨를 변호할 생각은 없으니까 제가 정확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변호해서도 당연히 안 되겠죠. 저는 강혜경 씨 변호인이었었으니까 김태효 씨 변호사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하고는 이제 엮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시간 순서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김수현 씨 입장에서 김수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를 잡아야죠. 사실은 자기는 명태균 씨가 좀만 얘기하면 자기는 그런 얘기 하기도 전부터 사실은 원래는 선임계를 내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자료도 봐야 되고 포렌식 내용도 확인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구상이 있을 테니까 또 이준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씨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고 명태균 씨가 불렀으니까 이제 고민되는 그런 것도 좀 올리면서 어쨌든 나는 네가 부탁하니까 내가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선임계를 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각자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각자의 계산대로 할 수 있지만 명태균 씨 또 남상권 변호사가 만약에 그걸 오케이 했다 그러면 그거는 김수현 변호사에 대한 성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자면 그거는 죽는 수다. 그거는 망가뜨리는 수다. 이거는 자기가 머리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수다. 왜? 우리가 김수현 변호사 새마을운동까지 막 찬양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여기에서 명태균 씨를 변호한다고 나서가지고 지금 이 복잡스러운 상황에서 그것도 공익제보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이 사람을 선임해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관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불신해주는 상황이고 오히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명태균은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뛰어들어서 나름의 역할을 해서 공익 제보로 진실을 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게임에 참전할 사람과 참전하지 않을 사람 두 종류만 있다. 저는 계속 연락을 취해왔고 부인하고도 통화하고 했으니까 간접적으로 의사를 확인했으니까 끝까지 뛰어들어서 뭐 우리야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이 아니고 평론가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진실을 좀 찾아내 보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명태균과 제가 이제 아직도 녹음 파일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논의했던 거 보면 지금은 본인 구상에는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다. 국힘에는 본인이 꼽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를 제거할 거다. 국힘 쪽에는. 이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게임에서 본인이 뭔가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흔드는 걸 뻔히 아는데 김기호 대변인 계시지만 야 이걸 그래도 흔드는 거를 보고 이 상황을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하게 진실을 끌어내 보는 것이 더 좋으냐. 아우 그 귀찮아 힘들어 얘 때문에 완전 망칠 수 있어 라고 해서 배제해버리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는 당사자가 선택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매우 복잡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 누군가가 개입될 것이냐 이 논의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역으로 우리가 계엄령 선포한 동기 중에 명태균도 있을 것이라는 게 유력한 추론이잖아요. 사실 네, 예. 기소 당일이 12월 3일 날. 그러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제 보도도 막 되고 있어요. 그럼 예전에 윤핵관이나 이런 인간들 쪽에서는 지금 명태균 쪽으로 뭔가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요? 완전히 깨졌고 깨졌어요. 그건 제가 명확하게 완전히 깨졌고 국힘하고는 네. 민주당도 매우 불신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해서 불신하는 게 아니고 명태균을 보니까 민주당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그런 상태에 그러나 공익 제보를 하고 싶다. 그리고 안 되면 조국혁신당하고도 공익 제보로 뭔가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것이니 국힘은 아예 끝이 나. 왜냐면 국힘은 지금 명태균을 데리고 득볼 일이 없어요. 윤석열한테 좋게 이야기할 일 없고 김건희가 지금 더 까겠다는 거거든. 지금 명태균은.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이슈가 그러니까 화제로 올라와야 본인의 교섭권이나 뭔가 영향력이 커지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계엄 전까지만 해도 12.3 사태 전까지만 해도 전국의 주도권을 뭐 명태균 이슈가 확 다 빨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계엄 이후에 계엄 이슈가 다 몰아가다 보니까 본인의 이슈가 굉장히 바닥에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공익 제보를 해도 붐업이 돼야 뭐 언론에도 나오고 본인의 어떤 교섭권이 생기는데 지금은 너무 죽었기 때문에 뭔가 이 붐업을 하는 단계가 아닐까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생각해 보세요. 김서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공익제보자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이제 살펴봐야 돼요.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올 박형광 기자가 뉴스토마토에 얘기를 네, 했거든요. 얘기했어요. 선임을 네. 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남상건 변호사나 민태균 부인이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내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겠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일단 확인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치라는 게 이제 이렇게 복잡하죠. 명태균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것을 이슈로 만들어서 다시 휴머니로 올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이 무너지는 데는 본인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강혜경 국장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미랑구 용서 김태일 소장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명태균은 결국 악인으로 등장했는데 결과로서 윤석열이 무너지니까 내가 다 한 거라고 생각하고 한 발 더 나가서 대선판을 내가 흔들 수 있다. 워낙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과 다른 문제예요. 국힘 내부의 보수정치 지형 내부에서 후보자 간에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공개를 해버리면 이게 휘발성이 굉장히 크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을 노리고 적정 시점에 등장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정치판에 게임이 제대로 벌어지고 있다. 참전 여부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가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메신저고 네. 자기가 사실 지금 약을 뿌리고 싶은 것은 여권이라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예. 협박을 하는 초를 대상이- 치겠다는 거예요. 그 여권에. 그런 거 협박의 대상이 아닌가요? 여권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사실 생각하는 이번 거예요. 명태균 스캔들 관련해서 가장 큰 공이 있는 거는 누가 뭐래도 강혜경 씨 아닙니까? 네, 정말 예. 청문회장까지 나와서 이분은 1부터 10까지 그냥 진실되게 얘기해서 자기가 아는 거 그냥 꾸미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명태균 씨도 그때 상황에 그랬다면 정말 다른 방법으로 뭔가 좀 사법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지금 끝까지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면은 본인만 더 불리하지 않겠어요? 일단 명태균 씨 변호를 김수현 변호사가 맡았을 때 김수현 변호사 입으로 나온 자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진석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진석 의원도 자기 살려고 또 막 얘기를 뿌리다가 그렇죠. 이제 중간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김수현 변호사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뭔가 조금 하고 싶어서 이 상황에서 나를 불러주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고 또 되자마자 막 나가서 인터뷰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됐는데 어쨌든 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거는 마지막으로 악수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이 사람의 진정성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우리 또 정계환 대표가 취재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위험하다는 것은 일단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오늘 방송 전에 오전에 노영희 변호사와 한참 통화를 했어요. 네. 잘 판단하시라고. 네. 노변은 노변대로 판단하고 저는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저는 판단 정확해요. 저의 판단은 명확하고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지금 여기서 다 말하지 않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든지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것하고 정계환 대표가 아는 것하고가 많이 겹치는데 이제 정계환 대표는 지금 남상건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부인하고 이렇게 이제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또 근데 진짜 흥미진진하네. 저한테는 완전히 다른 명태균- 이야기고 저보고 양아치라고 했다니까 이 새끼 내가 만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 내가 했지.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또 부인도 본인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화 와서 울기도 하고 상황을 이야기하면 내가 내대로 인간적으로 왜냐면 최초 제가 이제 통화를 하고 그게 3시간 반짜리 녹음이 돼 있는 건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게 있고 그러고 스픽스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가 처음 나갔고 강희경 씨가 그 뒤에 공익 제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 피해자들이다. 가장 큰 피해는 강희경 국장이 피해자고 이 사람을 어쨌든 보호하기 위해서 쭉 이제 왔는데 결국 이제 공익 제보를 하라고 했는데 부인이 찾아가서 정계환이 공익 제보를 하라고 하는데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듣고만 있고 일체 대응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해서 제가 그때 뿔이 엄청 났죠. 그런데 왜 내 안부는 묻고 어떤지 또 이야기를 하느냐고.
아니 시간 가치 본인의 정보 가치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 노영희 그렇잖아. 변호사가 네. 처음에 만나서 적겨나문 할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때는 이런 자에 거절했다. 제가 거기에 연락을 했다고요. 근데 제가 안 만나고 했는데 그 뒤에 어쨌든 이제 제가 잘 몰랐지만 연결이 되어서 만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서 3시간을 만났다는 것은 깜짝 놀랐죠. 이게 이제 다른 루트로 노영희 변호사는 접촉이 이루어졌고 저는 저대로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제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엮어보는 것인데 다음 주 초에 뉴스가 만약 된다면 누군가가 네. 공익 제보자로서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공익 제보로 발표하는 정당이 만약 있다. 뭐 하면은 이제 그 공익 제보의 일단 신청은 요건은 될 거니까 어떻게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너무 명태균 씨는 자기 머리를 너무 믿다가 지금 약간 스텝이 꼬이고 점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바람이 분다님께서 이래요. 장인선의 편의점에서 어제 아침 방송에 보면 명태균, 근데 이건 김세현 변호사 말을 아마 전했겠죠. 명태균이 민주당 집권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김소연 변호사의 말이지 명태균 씨의 직접 말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들려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민주당을 저어하고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을 믿고 있었던 그 관성과 또 그 상대방 변호사와 뭐 이런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를 도와주는 그쪽이 있으면 그쪽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똑같은 믿으면 안 돼요. 내용을 네. 김소연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노변하고 제가 들었던 것이 다른 경로인데 정반대야. 정반대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내가 나서면 민주당 후보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인데 하여튼 길고 짧은 것은 정확하게 대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어서 복잡 미묘하다. 끝까지 킹메이커 역할을 해보고 싶은 근데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 지금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솔직히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하루라도 있어봐 얼마나 힘든데. 근데 진짜 도술이 있습니까? 아이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이제 본인이 이제 정보를 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취합하고 통합하고 분석해서 내가 보기에는 순간적으로 분석해서 이 상황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고. 감옥에 있는 사람 얘기 욕할 건 없는데 그냥 약장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 약을 파는 거예요. 근데 네. 뭐 식약청에서 허가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김 변호사가 도와줄 것 같아, 노 변호사가 도와줄 것 같아, 전 대표가 도와줄 것 같아 온 곳에 지금 약을 팔고 있는데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참 아주 좋은 태도 정상적이고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런 약속을 만약에 누가 우쭐해가지고 하잖아요. 큰일 나요 정말 이 사람은. 아 근데 이제 제가 그 명태균 행보 관련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근데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좀 명쾌해져. 왜 저 사람이 저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명태균 씨가 지금 감정이 앞서 있는 상태인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의 이익을 찾아야겠다는 계산기를 돌리는 건지 계산을 하는데 네. 절박한 것 계산을 같아요. 잘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감정에 도취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그럼요. 때는 그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막 올라가 있죠. 판단 능력이 정확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결국 자기한테 정보 주는 사람은 변호사들 뿐이고 그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본인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변호사비를 줄 수가 없어서 그분들한테 정권을 위임하고 그냥 당신들이 내 변호 해주니까 고맙다. 당신들이 그러면 내 이런 저런 거 저런 다 확인해가지고 나 변호를 해주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은 당신들에게 정권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가 변호사도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문제는 그게 일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왜 그러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안 받아. 이렇게 했는데 안 받아. 얘도 안 받아, 얘도 안 받아, 쟤도 안 받아. 이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괴로운 거죠. 지금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다가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계산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다음번에 명태균한테 얘기 들으면 노영이도 내한테 했던 소리하고 똑같이 또 양아치 소리 들으세요? 근데 노형이 양아치가 되는 왜냐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어제 만나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노변도 요약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을 이제 던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의심을 하고 이 사람이 감정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가지고 있는 팩트가 네. 윤석열의 목소리, 김건희의 목소리, 김종인의 목소리
누구누구의 목소리, 유력한 대권 주자의 목소리가 다 담겨 있는 항아리를 하나 들고 있어. 근데 이 항아리를 설명하는 약장사가 각기 사람마다 다르게 설명해. 야, 이거요. 너한테 굉장히 좋을 거야. 이거 내가 터뜨리면 저놈 죽일 수 있어. 각기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항아리의 내용을 추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다룰 거냐는 게임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있는 건 분명하거든. 검찰은 공개 안 하겠다라고 지금 명태균의 변호사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내용이 대선이 지나버리잖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선 과정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드러내어서 주도를 하면 사일국리가 생기고 판을 주도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약장사야. 그럼 약장사를 이 항아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약장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접근해서 이 항아리를 열어볼 것이냐라는 게임이니까 드라마로 치면 삼류치고는 좀 재밌는 드라마다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있죠. 구도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명태균 입장에서는 1시간 급한데 지금 근데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의 그 구도가 지금 아직 확고하게 안 짜지고 있잖아요. 마치 도도지 게임처럼 올라오면 조 패겠는데 누가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시간이 가야 뭔가 좀 선명해질 텐데 양강 구도라도 정해져야 뭔가 예를 들면 경선 과정에서 뭐 상대방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활용이 잘 될 텐데 지금은 약간 모호한 상태인데 시간은 없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정확히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어제 명태균 씨가 얘기한 내용은 첫 번째 공익제보자가 되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모두 공개하고 싶다. 해야만 한다. 공개하고 싶다. 검찰은 지금 자료를 일부만 공개하려고 그러고 사실은 제대로 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장난치고 있다. 이제 이 사람 주장은 그거예요. 검찰이 장난치고 있다. 나는 검찰이 장난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명확하게 검찰을 죽일 수 있다. 이제 이게 이 사람 얘기고 세 번째 검찰이 가지고 갔다는 그 핸드폰 속에 있는 자료 중에 특정 기관이 빠져 있더라.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근데 그 부분에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 제발 나에게 물어봐 달라. 제발 나에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게 이제 이 사람 얘기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든 뭐 조국혁신당 얘기 사실 어제 안 나왔어요. 민주당 얘기만 계속 나왔었었는데 네. 일단 국민의힘에 지금 대선 후보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렇게 자기는 분명히 확언할 수 있다. 그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 관련해 가지고 나는 원래 민주당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가 되어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대선판이든 뭐든 판이든지 간에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요점이고 노영이 네가 내일 나가서 방송에서 얘기해도 된다. 내 얘기 다 해라. 괜찮다. 너에게 이런저런 자료 같은 것들을 다 뭐 공개할 수 있는 거 내가 변호사님들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 상황인데 김수현 변호사나 이런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성격이 다른 완벽하게 이제 진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그런 변호사들을 섞어가지고 변호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쓰게 된다면 그거는 완전 바보짓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도 그거를 해결해 줄 그것도 수가 확인을 없다는 해봐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확인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자, 부분이 명태균만 아는 세계가 있어요. 홍준표의 세계, 오세훈의 세계가 있다고 쳐요. 있을 것 같아요. 폰 속에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명태균이란 길잡이를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명태균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막 절박해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할 거 없이 맞아요 절박이에요. 절박하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명태균 씨가 사실은 큰 이슈를 갖고 있어요. 폭발력이 있는. 근데 윤석열 내란 수계가 더 큰 이슈로 터뜨렸잖아요. 네. 내란을 일으켜버렸잖아요. 명태균 씨의 패착은 윤석열이 내란까지 일으킬지 몰랐겠죠. 사실은 뭐 내란 일으키고 나서 지금 전국 이슈를 헌법재판소 나가면서 그냥 다 지금 그냥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의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33,000명이 동시 접속으로 들어온 것은 네. 노영희 여사가 명태균을 만났다. 명태균과 관련된 공익 제보와 관련 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네. 지금 뭔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자, 탄핵, 내란 수사 이런 것들이 좀 답보 상태에 질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데 야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뭔가 한 방이 필요한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명태균이가 뭔가 더 터뜨리려고 한다라고 누가 보더라도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인데 이 계산을 애써 무시하고 됐어 너 보기 싫어 그냥 다 특검으로 가면 나중에 다 드러날 거야 하기에는 지금 탄핵 국면에서 탄핵과 내란 사건 수사의 속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덧붙여지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것이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그 진실 뭐냐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된 게 지금 수사가 안 되잖아요. 못 그렇죠. 가잖아요.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김건희와 관련된 게 명태균에 더 많겠어요? 윤석열과 관련된 게 더 많겠느냐? 우리가 못 보는 명태균은 김건희와 관련된 훨씬 더 많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것이 완벽하게 이쪽을 무너뜨리는데 명태균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적으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명태균 씨가 그 얘기도 했어요. 김건희 씨 얘기도 했어요. 네.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그 자료는 타이밍 적절할 때 터뜨릴 수 있다. 그래서 나를 공익제보자로 만들어달라. 이게 요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상목 대행이 계속 특검에 협력 안 하고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명태균 특검이야말로 국힘이 제일 맡고 싶은 거일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다치는 거잖아요. 다 명태균 쪽 게이트를 열면 현역 의원들은 뭐 영향이 없겠습니까? 다 쑥대밭될 내용이잖아요. 죽으라고 막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명태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면은 정치인들 몇몇, 언론인들한테 몇몇 기대는 게 아니라 국민들 여론을 힘입어야 본인한테 저는 힘이 실릴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그 쉽게 말해 정거장의 메신저를 찾는 거죠. 이걸 나를 대신해서 이걸 공익제보 형식으로 제안을 감옥에서 못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접견 상황에서 메모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변호사 몇 명이더라 다 적는 것. 두 번째는 현재 변호사 이제 본인을 조력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바깥에 이제 공익제보를 하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다음 주까지 가면 끝날 수 있다. 그리고 검찰도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본다면 자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이 없고 명태균 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밝혀버릴게 라고 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시간도 얼마 없고 또 정무적 판단도 매우 신속하게 해야 되는 그러나 상황은 아주 복잡하다. 길은 있어요. 자기가 잃어버려서 제가 가르쳐 드린다면 맞아요. 가르쳐 주세요. 변호인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4-5가지의 팩트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터지잖아요. 이제 와 정말 그 정도로 국정농단을 했어. 그때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나 뭐 많잖아요. 긴급 현안질이나 이래서 창원교도소에 있는 명태균 씨를 꺼내서 국회에서 생중계로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자기가 만드는 것. 이게 그래도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정 정파에 기대는 게 아니라 정면도 사실은 구속되기 전에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의 배포는 없었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언거지 좀 안 된 거예요. 그 길을 잃은 거죠. 일단 지금이라도 길을 찾아라. 시기를 놓쳤다. 그건 확실한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정도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다. 왜냐하면 사실 나올 것들이 많이 다 거의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본인에게 가장 절박한 건 본인의 이제 재판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도 이제 뭔가를 좀 이렇게 외부에 손을 내밀어서 뭔가 할 수 있는 한 방이나 몇 방이 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사실은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자기는 지금 좀 갖고 싶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나 이쪽의 태도가 중요하죠. 민주당이 예를 들면은 명태균 씨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명태균 씨가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어쨌든 정확하게 정도를 걸어서 가게 될 것이다. 근데 다만 명태균 씨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명태균 씨가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 아직도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장난치고 관보원처럼 것처럼 하면 정말 안 된다. 그러니까 가려면 노선을 하나만 정해서 끝까지 그렇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미 국힘 노선은 끝났다. 끝났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야. 이미 국힘 노선은 끝났다. 그러면 국힘 노선이 아닌 다른 쪽 노선을 유지해가지고 가려면 자기가 아무리 절박해도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있고 손을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손을 잡으면 안 되는 사람하고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그거에 참 안타깝다. 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지 않다고 지금 정기현 평론가가 얘기하시니까 그거는 지금 월요일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김소영 변호사 문제는 이제 좀 더 보고 저는 이제 노영 변호사 좀 생각이 다른 것은 최초에 명태균을 육성으로 이게 전화 연결해서 공개됐을 때 왜 범죄자를 공개하느냐에서 스픽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죠. 네. 우리는 그 사람이 선인이고 악인이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 진실이 뭔지를 가장 먼저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개를 했는데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강희경 씨가 우리 방송에 제일 먼저 나와서 공익 제보를 했고 이름도 밝혔고 그랬죠. 자 그러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서 명태균은 위험한데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언론의 일이냐. 정치인은 위험하면 접근하면 안 되죠. 공당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지. 또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을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언론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나는 이야기를 듣겠다. 그리고 비난이 오든 그것이 공익적 제보의 오히려 효과가 생기든 우리는 접근해서 이 사람과 계속 뭔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저는 터뜨리겠다라고 나서는 쪽이죠. 또 똑같이 비난이 있겠지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계속 논의를 해서 공익제보까지 간다고 했는데 명태균이 나 치워 그 새끼 양아치야 안 해.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네가 양아치지 내가 왜 니하고 해 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이제 이 방송을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중요한 것은 나는 그 항아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가 나한테는 더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 기준으로 저는 보지 않는다. 그럼요. 그래야죠. 네. 그래서 끝까지 저는 한번 봐보겠다는 좋아요. 것이고. 아 근데 박수. 오늘 근데 근데 진짜. 흥미진진하긴 하네. 네. 막 50분 동안 야 명태균이 인물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야,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가지고 놀잖아요. 주제 자체가 그냥 이 흡연력이 대단합니다. 윤석열은 계엄 잘했네요. 저 사람들 편에서는 계엄해가지고 다 실기하고 그렇잖아요. 명태균의 타임은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 전국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계엄 잘해줬네. 그렇다고 그 타임이 안 돌아오는 근데 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아, 물론 그렇죠. 이걸 잘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농담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아니 조롱. 명태균 때문에 얼마나 겁이 났으면 계엄까지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예. 지금 감옥에서 예. TV는 본단 말이에요. 9시 뉴스하고 다 본단 말이에요. 네. 지상파는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는 거기에서 못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본인이 사실은 악인으로서 존재는 했지만 자기가 주도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다 주도해서 윤석열 끝장낸 거 아니냐. 야 이거 다시 뛰어들면 내한테 좀 유리한 뭐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생각 자체가 너 나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명태균에게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명태균 이야기하니까 역시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더 큰 게 터져서 깨끗하게 이쪽에 윤석열이 끝장나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또 마음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그냥 기자의 본능 같은 거. 근데 아니 그리고 폰이 중요한 건 뭐 어떤 때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형사 소출할 만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갈 것 같아 하고 실제로 선거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반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면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어서 명태균 폰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주스로서 가치도 아니, 있고 저는 그래요. 네, 국면 전환의 의미도 있고 다 있어요. 오창희 평론가만 진짜 맞아요. 네, 네. 아니 뭐 김건희 씨 관련해 갖고 국정농단의 3가지 유형 있잖아요. 매각 매지,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뭔가 그런 게이트가 있다면 이번 참에 그게 소상히 밝혀져야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같이 합시다 내하고. 아니 왜냐면 개인으로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말고 네.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하시면 네. 그래도 위험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공익적 가치도 아, 있으니까. 근데 잠깐만요. 어제 제가 만난 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선 끝나고 난 다음부터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핸드폰에 그 포렌식한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던 명태균 씨 말이에요. 네. 그게 그렇죠.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죠. 그거는 누구도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이고 누구도 한 번도 밖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든 어디든 간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 대선판과 관련해 가지고 연결될 수 있으면 중요한 증거 자료를 오로지 명태균 씨 말이나 이것만 가지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봉지욱 기자가 뉴스 타파에서 얘기한 것 중에 280가지 그 카톡을 왜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게 바로 증거가 되니까 중요하게 다룬 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증거인데 이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부인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무것도 없었다가 그 다음에 카톡이든지 뭐든지 육성이든 뭐든지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는 와 이게 진짜 증거로 나왔네. 이게 말만 있었던 게 아니네. 이렇게 확인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상 뭐냐면 상상만 가지고 아이고 하면은- 내 남편이 검찰총장 했던 사람인데 선거법 위반을 뭘 신경 알면서 왜 그래요 박사님. 이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것 같아서 개헌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래서 거는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인 건데 그 부분과 관련된 게 뻥 뚫리고 비어 있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상하죠. 그 부분이 왜 그것만 이상하죠.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검찰도 근데- 타격이 크겠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 명태균 씨 말이 다 맞다는 전제하에 이건 맞다는 전제하에 정말로 그게 없고 검찰도 그거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새로운 명태균 특검을 해서 뭔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뭐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말만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없어지는 건데 아시다시피 변호사님 다 아시지만은 명태균 씨가 본인이 그 말했고 실제 그 증거 자료가 여기 있고 카톡 여기 이런 내용이 다 있고 이 팩트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고 정확해서 설명해줘서 만약에 맞다 그러면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오늘 보도했던 그것도 이제 일단 심층 보도 이렇게 했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검찰이 지금 이 내용을 알고 네.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창원지검이 명태균 걸 다 털어놓고는 수사보고서 한 개 올라간 거 있는데 이걸로 보니까 비상계엄이 돼버렸어. 다른 게 지금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지금 포렌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라고 했을 때 가이드를 주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검사장이 있잖아요. 정윤희 검사장이죠. 이분의 성정 뭐 아시겠지만 죽었다 깨도 윤석열이야 이런 성향이 아니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이걸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수사를 진행한다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까뭉개지도 못하고 야 이거 어떻게 너무나 내용이 충격적인 게 많이 있을 것이고 이걸 명태균이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선별 순사하는 것 같거든. 야 이것들 안 되겠어. 내가 검사들 다 죽일 거야. 하고도 남지. 왜냐면 대통령하고 놀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나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만나는 변호사와 또 다른 변호사가 있는데 역할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전언을 받으니까 명태균의 생각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또 2차, 3차 확인을 해야 되는 걸로 보면 명태균이 확실히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긴 하다. 그러나 검찰도 지금 이걸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법률적 조력자들도 명태균에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고 가이드도 못하는 것 같다. 검찰이 근데- 어떻게 할지는 제가 정확히 압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아침 이슬님이 명태균 1년간 자료가 없으니 노변 만났다. 방송에서 얘기하라고. 이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말을 내가 해주기를 바랬고 그게 그렇죠. 검찰 귀에 들어가길 바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해주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네, 죽었다 깨나도 윤석열을 편들겠다는 검사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고요. 오히려 자기 아니만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윤석열이나 다른 검사들이나 마찬가지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다음 정권은 검찰 개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 개혁하라고 대통령 시켜준 거랑 똑같아요.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김경수가 되든지 하여튼 누가 되든지. 안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네. 예. 한번 웃겼는데 죄송한데 하여튼 그래서 그 국면 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권 초기에 활발하게 개혁이 진행될 때 명태균 가지고 몇 달 해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유력 인사들 홍준표 한번 부르고 홍준표는 방어할 수도 없잖아요.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오세훈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검찰이 굉장히 이거 가지고 잘 놀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기소된 거는 오로지 정치자금법 위반밖에 없어요. 아. 그 지방선거에 나갔던 2명에 대한 거. 지금 나머지 엄청난 산들을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 사건에서. 검찰의 태도가 그래서 이걸 보고서 바뀌기를 사실 저는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건 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 중요하지 않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그 중요도에서 가장 떨어지진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도에서 가장 떨어진 그거 하나만 올려놓고 지금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 나머지 것들이 엄청 중요한 것들인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이 가지고는 안 풀고 있고 자기네 마음대로 막 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나쁜 그걸 점이에요. 언제 푸냐 하면 자기들 안위를 위해서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나쁘죠. 그렇게 할 건데 그 중간에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저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오히려 지금 풀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트리스타님 똑똑한 변호사는 실수 안 하나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랬는데 똑똑한 변호사가 실수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한 이 상황에 관한 제가 이 현재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자료를 왜 기소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왜 지금 가만히 들고만 있느냐. 이걸 들고만 있으면 니네 안 된다.
이걸 지금 내가 지금 말해주고 싶은 네. 거고 그래서 명태균 씨는 특검 얘기하고 공수처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가 명태균 씨가 밉고 명태균 씨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언급해가지고 자꾸 검찰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 이게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창원지검이잖아요. 이게 창원지검이 그 지역에 있던 지방선거 공천원금, 공천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걸 수사하다가 별건의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 거라고 일종의. 그렇죠. 근데 이걸 창원지검이 내가 이거 수사하다 보니까 우와 엄청 큰 게 나왔는데 달려들었지 못한단 말이에요. 대검에서 컨트롤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이 정도 사이즈면. 근데 대검이 지금 권력 구조가 아직 안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에 줄 서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런 맞아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특검이든 공수처든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명태균의 공익 제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네. 그 내용이 진위 여부는 그냥 증거로서 이제 설명이 돼야 할 테고 검찰의 수사가 답보 상태다. 공개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도 아마 굉장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지금 뭐가 나오냐? 그 명태균의 황금폰이 공익 제보라는 형태로 바깥으로 나오면 압박의 수단이 되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진실을 알든 그래서 이것은 특검으로 가는 오히려 단거리 코스가 되든 지름길이 되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자 명태균 게이트 다시 봐야 하고 황금폰은 거의 다 풀렸고 다음 주에 풀리는 거 다 된다. 그런데 공개를 안 하려고 한다. 명태균은 그래서 공익 제보 좀 해보려고 한다. 국힘 쪽에 매우 불리할 것이다. 민주당 받았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조국 혁신당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을 오늘까지 파악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명태균 게이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진척 상황을 체크할지 얘기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진실을 위해 수고하실 분들께 밥 한 끼 보냅니다. 똥신님? 동신님. 고맙습니다. 제가 앞에 이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제가 못 읽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 뭐 하여튼 내란의 단초가 된 명태균 황금폰 궁금하긴 궁금하네요 진짜. 내란까지 일으킨 그 내용이 뭔가 아마 녹취나 카톡 내용까지 공개되면은 정말 큰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휘발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요. 네. 여전히 김건희가 지금 용산에서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은 잡혀갔어. 김건희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어. 명태균이 다시 뭔가를 한다고 해.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제가 좀 예측을 하기 어려워요. 검찰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중동 상태다. 그럼 김건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터져 나온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민간의 영역에서 언론이든 유튜브 채널이든 또 개인 변호사든 이 문제가 아니라 공당에서 국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각 개인은 힘을 아주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긴장도를 끝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낮춰놓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럼요. 전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다룰 근거를 명태균 씨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아니 월요일이라도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건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건 구체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거다. 국회에서 불러주시면 가서 증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민 앞에 나서는 것. 거래가 아니라. 그럴 때만이 명태균도 살고 또 명태균이 갖고 있는 이 진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메신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진실이어도 명태균처럼 길을 잃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으면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나올 게 별로 없어지거든요.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바심을 내는 것 같은데 조바심을 낼수록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 네, 승백님 또 명태균 게이트 깊게 파면 김건희가 이준석 당대표 축출에 개입한 내용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맞고요. 어쨌든 명태균을 버리는 카드로만 쓸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진실을 파헤쳐가지고 정확하게 우리들이 지금 간과하고 넘어갈 뻔한 것들을 건드린다면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번이라도 짚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럼요.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노영희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것은 명태균 개인의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네. 이걸 잘못 다루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좀 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길이라면 위험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우리가 부담스럽고 우리가 불안하더라도 이 길을 가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윤석열 지금 탄핵 국면, 내란 국면이 터질 때도 지속적으로 저는 접촉을 해왔고 통화도 하고 어떤 상황이냐고 안부도 묻고 했는데 네. 아까 농담처럼 양아치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 새끼 내가 쳐 죽여야지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진실이 뭔지를 끝까지 파보려고 하고 있다. 그거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먼저 스픽스가 공유해보겠다라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좀 아이고, 인정을 그럼요. 해주시고 네, 인정합니다. 나 아주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두 번째로 아유, 하셨어요. 네. 제가 사실은 좀 약간 이게 뭔 내용인가 싶었는데 오늘 좀 의문이 풀렸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풀렸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대선 전에 터뜨리고 싶어해요. 역시 현장에 이렇게 가서 직접 상담하시니까 정말 그 내용이 잘 전달이 되네요. 네, 어쨌든 지금 명태균 씨 절박하다. 근데 판단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인데 왜 그걸 모를까? 그리고 그랬어요. 왜 이득도 없이 그렇게 바보같이 그랬냐. 네. 그 얘기도 물어봤더니 자기는 옛날에 소 키우던 사람이고 뭐 장사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고마웠겠냐 그 당시에. 이런저런 대단한 쟁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나의 패착이다. 그게 내가 그때 당시에 잘못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제 명태균 씨가 저한테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난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있으면 맞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명태균 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방향 잘 잡아서 계속해서 한 길로 가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뭐 노란하거나 당하거나 이렇게 할 사람은 사실 별로 없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식의 정보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검찰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를 가지고 놀 생각이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고 이러면서 장난칠 생각은 하지 말아달라는 걸 우리가 지금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댓글로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혹시 명태균이 이렇게 하는 거 김건희하고 다시 손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절대 아니니까 지금은 그쪽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네. 누군가 조력자를 찾고 있다. 거기가 정당이다. 그리고 정당에서 뭔가 공익적으로 하자면 본인은 해볼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은 다음 주에 이제 네. 결국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주에 아마 또 변호사 통해 가지고 확인된 정보를 정기환 대표가 풀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고요.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니다. 이 얘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의 중요한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생각하시고 많이 압박을 조금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진실 발견에 도움될 수 있다. 근데 당장 사실 필요한 건 명태균 검찰이 제대로 안 하니까 명태균 특검이 필요한데 명태균 특검 하려면 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를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적절하게 공익제보자라는 타이틀을 얻어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해줘서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특검을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제보자가 된다고 해서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는 것을 법원이 알아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의미가 있다는 거지. 공익제보자 한다고 해서 명태균이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를 뭐 X해준다거나 뭐 전부 다 그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람분다님, 네, 또 늦게까지 이렇게 또 슈퍼챗 보내서 감사드립니다. 죄송해요. 제가 앞에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읽어드린다고 생각해놓고 넘어가 버려서 제가 못 읽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네, 오늘 스펙스 역전 영사들 정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요즘에 좀 주춤하다고 정기환 대표가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정기환 대표가 전량에서 계속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계속 이렇게 메모를 보내는데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시고.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살아나서 뭐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독점적으로 정보를 뭐 이용한다는 이런 마음 전혀 없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서 윤석열 정권이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마지막까지 명태균이 갖고 있는 정보, 강혜경 국장의 공익제보로 출발한 이 사건의 대미는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서 윤석열을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사용되면 좋겠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고삐를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강혜경 씨가 이 사건을 처음에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는 거,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현재까지 지금 오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명태균이나 김영삼과 같은 사람을 상대로 강혜경 씨가 사실은 그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박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란 탄핵 재판 보니까요, 이 강혜경 씨가 대한민국 삼성 장군보다 더 장군 같았어요. 맞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강혜경 국장 더 열심히 사시라고 오늘 통화도 했는데 네. 강 국장 하여튼 진짜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응원합니다. 사시라고 우리 네. 박수 한번 쳐드리고 좋습니다. 강혜경 국장을 위한 화이팅. 네, 마음하나님 좋아요 수가 많을수록 알고리즘에 많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스펙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되게 중요한 얘기 했으니까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요. 주말 시작입니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